안녕하세요. 유니티로 여러 기능을 연구하고 구현하는 OTP입니다. 오늘은 2단 점프 기능을 구현할 건데요. 일단 스프라이트와 스크립트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사용할 스프라이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저는 디자인이 아주 잼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린 이 두 그림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두 스프라이트를 씬에 가져와서 원하는 크기로 조정하겠습니다. 띄웠습니다. 그 다음 스크립트 폴더로 와서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만들겠습니다. 오탑니다. 이제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리지드 바디 2D와 큐브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리지드 바디는 이 오브젝트에 물 엔진을 적용시키는 컴포넌트로 스크립트 상에서 불러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콜라이더는 충돌을 인식하게 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콜라이더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로 사용할 오브젝트에는 박스 콜라이더 2D를 추가합니다. 이제 실행해봅시다. 물 엔진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립니다. 중력의 속도를 수정하려면 플레이어와 리니지 바디 2D 컴포넌트를 수정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항목 중 위치 이동의 감색 계수인 리니어 드래그와 중력 계수인 그래비티 스퀘어만 수정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 그래비티 스퀘어를 4로 해보겠습니다.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빨라진 만큼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면 벽을 뚫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리니어 드래그를 수정하면 됩니다. 저는 2로 해보겠습니다. 리니어 드래그 값을 설정했더니 확실히 중력으로 인한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위치에 배치한 후 리니어 드래그와 그래비티 스퀘어를 수정해가며 자신이 원하는 값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2와 4로 했습니다. 이제 좌우 움직임을 구현해보겠습니다. 아까 만든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켜봅니다. 이동 속도를 저장하는 스피드 변수와 플레이어 리지드 바디를 저장하는 리지드 바디 변수를 만듭니다. 리지드 바디 변수는 스타트 함수에서 get 컴포넌트 함수를 이용하여 초기화해줍니다. 그리고 fixed update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fixed update 함수는 리지드 바디를 수정하는 코드를 작성할 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스피드만큼의 힘만큼 이동하도록 코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이 스크립트를 플레이어 컴포넌트에 추가해줍니다. 스피드 값을 수정하여 실행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사실 addForce는 힘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힘을 더하는 함수입니다. 일정한 힘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velocity 값을 수정하여 스피드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실행해보면 잘 됩니다. 구름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에서 constraints freeze rotation의 Z 항목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면 잘 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쉽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속도를 올리고 싶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 1만큼의 힘이 가해지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력이 스피드보다 커지면 스피드로 고정하는 코드를 추가로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속력이 너무 느려 차이가 잘 안 보입니다. 스피드를 5로 늘려주면 확실히 잘 보입니다. 이제 이 쉬운 코드는 지워줍니다. 왼쪽 움직임을 구현했으니 오른쪽 움직임도 마저 구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스 F를 이용하면 두 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절대값을 출력하는 ABS 함수와 부호를 출력하는 sin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없이 잘 됩니다. 이제 1단 점프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점프의 강도를 조정하는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코딩하기에 앞서 점프 조건을 먼저 간략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프 키를 눌렀을 때, 누르고 있을 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에 착지해 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바탕으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인 점프키를 눌렀을 때입니다. 저는 점프키를 위쪽 방향키로 설정했습니다. 이건 점프 모션입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추가해야 하는데 온콜라이더 엔터 함수를 사용하거나 오버랩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레이캐스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레이캐스트는 간단히 말해 레이저입니다. 레이캐스트를 통해 플레이어의 위치에서 아랫방향으로 레이저를 쏴서 그라운드라는 레이어에 속하는 오브젝트의 콜라이더와 접촉하는 좌표의 거리를 받아와 그 거리가 플레이어의 크기보다 작다면 두 번째 조건이 성립된다는 식으로 코딩할 겁니다. 여기서 레이어를 설정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아무 오브젝트의 인스펙터 오른쪽 위를 보시면 레이어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클릭하신 후 Add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레이어를 작성하여 추가하고 설정하고 싶은 오브젝트의 레이어를 설정하면 됩니다.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와 아까 설명한 방법대로 코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점프가 안된 변수 설정을 까먹었습니다. 설정하고 해보면 점프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점프 키를 연타 중인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Fixed Update 함수는 매 프레임마다 호출되는 것이 아니어서 점프키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리지드 바디를 조정할 때는 Fixed Update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원활한 동작을 위해 업데이트 함수에 옮겨줍니다. 이제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막힘없이 잘 됩니다. 2단 점프에는 새로운 점프 조건이 생깁니다. 조건 먼저 짚어보고 코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1단 점프와 마찬가지로 점프키를 눌렀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1단 점프와 다르게 떨어지고 있을 때로 바뀝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조건 두 개가 붙습니다. 첫 번째는 1단 점프가 끝난 후라는 조건이 붙고, 두 번째로 착지에 있던 상태에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제 이 조건을 바탕으로 코딩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스텝을 만들겠습니다. 스텝 값으로 플레이어가 어떤 상태인지 나눠보겠습니다. 스위치 문을 통해 0에서 3으로 분류했습니다. 스텝이 0일 때는 착지에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스텝이 1일 때는 1단 점프 후 올라오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스텝이 2일 때는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1단 점프 후 떨어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착지 상태에서 떨어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는 스텝이 1에서 2로 바뀐 상태이고, 후자는 스텝이 0에서 2로 바뀐 상태입니다. 스텝이 3일 때는 2단 점프 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점프가 가능한 상태는 스텝이 0일 때와 2일 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프 조건문에 스텝이 0이거나 2일 때라는 조건을 추가해 주시고, 레이캐스트 부분은 잠시 주석 처리해 줍니다. 추가된 조건문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이 점프 조건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태에서 상태로 사이클이 돌 수 있도록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이 0일 때나 2일 때 점프를 하게 되면 스텝이 1과 3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점프 코드에 스텝 풀프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스텝이 0에서 2로 바뀌는 상황으로 스텝이 0일 때 벨럭시티 Y가 음수가 되면 스텝이 2가 되도록 코딩해 줍니다. 벨럭시티 Y가 음수가 된다는 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텝이 1일 때도 똑같이 코딩해 줍니다. 스텝이 2에서 0으로 가는 코드를 추가해 봅시다. 스텝 2는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착지하면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까 작성했던 레이캐스트를 이용한 코드를 그대로 옮겨주시고, 스텝은 0이라는 구문만 추가해줍니다. 스텝 3에서는 2에서와 코드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텝 0과 1 구문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같은 코드를 두 번 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스텝 0과 1 구문도 이와 같이 수정하셔도 됩니다. 이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잘 됩니다. 2단 점프도 구현하였으니 그라운드를 두 개로 만들고 놀아보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벽에 닿을 때마다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지컬 머터리얼 2D가 필요합니다. 먼저 피지컬 머터리얼을 새로 만들어줍니다. 원하는 이름으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머터리얼의 프릭션을 0으로 바꿔줍니다. 마찰력을 없앤 겁니다. 이제 이 머터리얼을 그라운드의 컴포넌트에 추가해줍니다. 이제 실행해보면 깔끔하게 잘 됩니다. 벽에 부딪혀도 느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찰이 없다 보니 너무 미끄러집니다. 거의 빙판길입니다. 이 문제는 약간만 코딩해주면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꽤 길어 보이지만 간단한 코드입니다. 플레이어의 속력이 스피드보다 작고 좌우키를 누르지 않고 있을 때 플레이어의 속력이 0.5보다 크면 속력을 1만큼 더 감소시키고, 0.5보다 작으면 0으로 만드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실행해보면 거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미끄러지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줄어지는 속도를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점프 조절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xed 업데이트 함수에 플레이어가 올라가고 있을 때 점프키를 떼고 있다면 플레이어의 벨럭시티 Y를 0으로 만든다는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대로 실행해 보면 너무 촐싹됩니다. 코드를 약간 수정해 보겠습니다. 벨럭시티 Y가 0보다 컸을 때를 2보다 컸을 때로, 설정한 벨럭시티 Y 값도 0이 아닌 2로 바꿉니다. 이러면 덜 부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에 벨럭시티 Y가 10보다 적을 때를 추가하면 촐싹거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보다 덜 촐싹거립니다. 떨어지는 모션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근데 좀 더 부드럽게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벨럭시티 Y가 2보다 컸을 때라는 조건문과 벨럭시티 Y 값을 2로 설정한 구문에서의 2를 늘려주시면 되고, 최소 점프 높이를 더 짧게 하고 싶다 하시면 벨럭시티 Y가 10보다 적다는 조건문에서 10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전체 코드와 동작 확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OTP였습니다. 감사합니다.